수면제 자체가 불면증,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뇌 구조를 망치는 수체 수분을 굉장히 많이 뺍니다. 잠을 계속 더 못 자는 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뇌가 정말 잘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노폐물 청소를 합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가? 오늘은 좀 이 부분만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푸드닥터의 이제 불면증 레시피인데요. 검정콩은 한 컵 정도 물에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난 2월에 찾아뵈었던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실제로 정말 심각한 불면증 환자였죠. 한 10여 년 전에 불면증을 극복하면서 아마도 제가 푸드닥터가 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불면증 극복의 제 경험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또 불면증 상담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뇌도 결국에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계만 오래 사용했을 때 노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체도 오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오랫동안 50년, 60년 살다 보면은 오래 사용했고 또 일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화된 또 노후된 모습이 어떤 거냐면 뇌가 위축되었다, 뇌가 건조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아주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뇌와 또 나이가 들어간 사람의 뇌의 구조 자체가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가고 수축되고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의 수분은 한 70%지만 뇌의 수분은 한 83%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뇌의 혈액이 충분한 이유는 뇌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뇌는 이 심장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혈액 공급 또 원활한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폐경이 되면 여성분들은 좀 불면을 많이 호소하는데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뇌에 충분한 어떤 혈류 공급을 막고요. 또 이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주로 또 뇌가 많이 수축되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혈액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부분, 소화기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혈액 자체에 질이 안 좋은 분들, 즉 혈액이 맑고 잘 흐르는 상태가 아니라 끈적끈적하거나 점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각종 노폐물이 끼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뇌가 위축되고 수축돼서 또 불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 사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잠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의 깊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밤이 바뀐 생활, 그래서 낮에 주무시는 분들은 또한 수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주무셔서 한 6시에서 7시 정도에 일어나는 좋은 수면 시간대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시는 잠이 가장 적절한 수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 부분만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진짜 열심히 드세요. 제대로 된 물로, 좋은 물은 그 물에 파동이 있는 건강한 물이거든요. 정말 물을 안 드시는 분은 물만 제대로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드시는 것만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 몸을 바꾸고자 또 좋게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좋은 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미네랄이 살아있고 또 좋은 파동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의 입자가 작아서 목 넘김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 인체의 세포까지 침투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을 좀 드셨으면 좋은데 여기에 또 하나는 소금물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소금물로 되어 있으니까요. 소금물로 채우셔야 우리 몸에 수분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좋은 죽염수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0kg 기준이라면 2리터에서 3리터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라면 물 먹기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커피나 술을 드시면 저희가 소변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만큼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날은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수분 충전을 잘 하는 날에는 조금 더 잠의 깊이가 좋아지고 잠도 입면도 굉장히 빨라지신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느끼게 됐거든요. 바로는 효과가 안 날 수 있어도 누적이 되면 반드시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갱년기 여성분들이 주로 불면을 많이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부족한 여성 호르몬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콩싹차라고 해서요. 콩을 2 내지 3cm 정도 살짝 튀어서요. 그것을 말려서 덮은 다음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차로 드시게 하는 방법. 요것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병, 평소에 좀 화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잠을 못 자요. 그럼 우리가 열받고 화가 나면 수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들은 그 상추, 케일 이런 것들 여름에 잎이 넓으면서 뜨거운 태양열을 잘 식히는 그런 그 여름 채소들을 물에 끓여서 그물만 충분히 드셔도 화가 좀 시원하게 쿨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상추물을 드셔라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푸드닥터의 이제 불면증 레시피인데요. 마, 바나나, 검정콩, 들깨 스프.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이름 안에 모든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마와 검정콩은 신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요.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줘서 잠이 잘 올 수 있게 도와주고요. 바나나는 신경이완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트리토판이 풍부해서 세로토닌도 잘 만들어주고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줘서 또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들깨는 이 뇌 세포막을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뇌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줘서 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검정콩은 1컵 정도 물에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불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마는 겉껍질을 살려서 한 10cm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잘 씻어주시고요. 바나나는 껍질 까서 1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 바나나, 검정콩을 다시마 우린물에 한 3-40분 끓여줍니다. 그러면 콩도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지고요. 이 끓인 거를 살짝 갈아서 마지막에 드실 때 들깨와 간장과 식초를 함께 추가해서 드시면 숙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갱년기 여성분들 왜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 있잖아요.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우울증 이런 데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한 그릇씩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당연히 매일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죠. 죽염수를 드시던 좋은 물을 드시던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꾸준히 드셔주시면 좋고요. 상추 끓인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리터 정도는 그냥 생수로 드시고 2리터 정도는 상추 끓인 물로 드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상추 끓인 물에 죽염을 타서 그냥 아예 한 번에 그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 검정콩, 들깨 스프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한 끼 정도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한 최소한 100일 정도 꾸준히 매일 저녁 한 끼를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무엇을 먹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식이 주는 영향은 사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는 게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늦은 시간에 드신다든지 아니면 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뇌를 손상시키는 음식을 드신다면 좋은 음식을 계속 드신다고 하면은 저는 효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도움되는 음식까지 하시면 정말 효과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수면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수면제 자체가 불면증,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면제는 수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소실시키고요. 무엇보다도 뇌의 구조를 망치는 수체 수분을 굉장히 많이 뺍니다. 잠을 계속 더 못 자는 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장기들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 몸이 재생하고 회복을 하는데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자게 되면은 이런 우리 몸이 재생과 회복을 할 수 없게 돼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뇌는 특히 잠자는 시간에 더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버릴 것은 버리고 취사 선택을 하면서 파일로 정리하듯이
자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가 쓸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는 일을 밤에 해요. 그런데 이 자는 시간에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이런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다음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뒤엉켜 있는 정보들이 다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또 낮 시간에 활동을 하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오히려 놓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또 이게 어떤 기억 장치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뇌 기능에 굉장히 취약해져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뇌가 정말 잘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노폐물 청소를 합니다.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자게 되면 이것 또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물질들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하면 치매에도 굉장히 취약해져 가서 수면제를 누적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면제의 부작용은 정말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제의 어떤 부작용을 정말 제대로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제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열심히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머리 탁 대면 바로 잠을 자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잠은 결국에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나이가 들어도 잘 주무시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얼마만큼 뇌를 잘 보호하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뇌를 잘 사용하고 보호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물을 잘 드셔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의 자전주기, 즉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낮도 있고 우리 몸에 밤도 있고 우리 몸의 밤은 뭐 하는 거죠? 잠을 잘 자는 거잖아요. 근데 밤을 밤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낮을 낮답게 보내시는 게 저는 중요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대부분은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뭐 좀 쉬어야지라는 마음에 좀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웠다 앉았다 오히려 낮을 더 낮답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도 하시고 또 기분도 밝게 가지시고 많이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밤을 밤답게 즉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편안한 삶을 좀 버리시고 낮에는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행복한 마음 이런 밝은 마음을 많이 가져주시면 밤에는 충분히 잘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성 피로야. 깜빡깜빡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 나 요즘 왜 이렇게 감기 잘 걸리지? 깊은 수면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만성 불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수면의 기능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하면 항암작용, 암을 예방하는 작용까지 있을 수 있어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습관 3가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 하나씩 매일같이 실천해 보시면서 가짓수를 늘려보세요.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자야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자야 정상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사실 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수면 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수면은 잠을 잘 때 똑같은 상태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형태로 가요. 1시간 반 정도의 간격 한 사이클을 가지고 4, 5번 정도 잠을 자게 되고 그 한 사이클에는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각각의 기능을 하는 수면들이 섞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6시간을 잔다라고 하는 거는 4번의 사이클을 거친다는 뜻이고 7시간 반을 잔다는 뜻은 5번의 사이클을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사이클을 3번, 2번 정도 하게 되면 편식을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사이클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루 모든 사이클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사이클만 가지고 먹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깊은 수면이나 렘 수면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충분한 잠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장년층들에게 권하는 최상의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6시간은 최소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면 매번 듣는 얘기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 요즘 피곤해. 만성 피로야. 깜빡깜빡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떨어져. 세 번째는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감기 잘 걸리지?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겪게 되는 몸의 대표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피로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피로 회복은 주로 12시 전후에 많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면이 박탈되게 되면 전혀 피로 회복이 안 된 채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피로 회복이 안 되면 간에 좋다는 약, 여러 가지 피로 회복제, 영양제를 찾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때에 잠만 잘 주무셔도 우리는 원활하게 피로를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억력의 감퇴, 인지 기능의 저하예요. 기억력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주로 저장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전날에 학습하거나 경험했던 것들이 낮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서 차곡차곡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깊은 수면이 박탈이 되면 역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난 분명히 그래서 이걸 외웠던 것 같고 기억한 것 같았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내가 깊은 수면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면역력의 약화가 가능해요. 감기에 쉽게 걸리는 분들,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오래 시달리는 분들 역시 수면의 기능을 꼭 아셔야 돼요. 수면이 깊은 수면에 잘 갈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항염 물질들,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질구레한 바이러스로부터 혹은 세균으로부터 막아주는 기능부터 해서, 그리고 심하면 항암작용, 암을 예방하는 작용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에요. 심혈관 질환이랑 무슨 관련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혈관의 내피에 염증 작용들을 막아서 찌꺼기들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혈액이 끈끈해져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수면 상태에서 심장은 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심장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심장이 쉰다는 뜻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빨리 뛰든 천천히 뛰든 심장은 뛰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심장이 쉬는 시기는 휴식을 취하는 수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수면 시에는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는 일이 생기고, 그럼 더욱더 지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 숙면 상태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렙틴 같은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불면의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당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대사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특이하게도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여러 가지 보고들을 보면 9시간에서 너무 과도하게 주무신 경우에도 여러 가지나 우울감 등의 정서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낮잠이 해로운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낮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낮잠은 밤잠을 깎아 먹는 거예요. 밤에 있는 잠을 다 끌어다 미리 빚을 내서 쓴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낮잠도 많이 잘 수 있고 밤잠도 많이 잘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 몸은 내 생체 시계는 정해진 양의 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잠을 2시간 자버리면 밤에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잠이 부족하게 돼요. 방금 전에도 제가 환자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 저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낮에 2시간 자고 밤에 2시간 자기로 했어요 라는 질문을 방금 전에 받고 왔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낮에 자는 수면은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필요한 깊은 수면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만 채워준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해져요. 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생체 시계가 아주 쌩쌩하거든요. 근데 중장년층으로 넘어갈수록 우리 생체 시계는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한번 망가진 패턴을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해외여행 멀리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시차를 겪게 되시잖아요. 젊을 때는, 20대 때는 1시간 정도의 시차는 하루면 극복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1시간의 시차를 맞추는데 일주일에 걸릴 수도 있고 2주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체 시계는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낮잠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군다나 멀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낮잠을 어떤 용도로 쓰셔야 하냐? 잠깐 동안 오후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쓰셔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낮잠의 길이는 아무리 많아도 20분 이내로 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결론적으로 중장년층 분들은 노화의 시작을 겪고 있다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만성불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미리미리 만성으로 가기 전에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낮에 일찍 활력 있게 하루를 생활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내 잠을 위한 투자. 40대, 50대, 60대로 가게 되면 내 몸의 멜라토닌은 점점 부족해지고 생체시계는 고장나고 하면서 예전에 노력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력, 습관을 확립하는 시기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패턴은 만약에 11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7시간 반 계산하셔서 6시 반 정도에 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춰서 1시간 앞당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7시간 반 정도 되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활력 있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보셨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10분 정도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한테 최적화된 기상 시간을 세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습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시는 거. 두 번째는 과식, 과음하지 않으시는 거. 주무실 때죠. 세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휴대폰의 사용이에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빛이 너무나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불면을 유발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우리는 잘 때 교감신경 억제하고 부교감을 활성화시켜서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도파민을 뿜어져 나오게 하는 너무 재미난 내용들이 많잖아요. 불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가지 이유로 휴대폰 사용은 아무리 늦어도 주무시기 전 2-3시간 이전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있지만 성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간 음식,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원료가 많으면 멜라토닌을 몸에서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자기 좋은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멜라토닌 형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은 첫 번째, 견과류가 있어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그런 음식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유가 있어요. 자기 전에 우유를 조금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과일 쪽으로 가면은 바나나와 체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로 되어 있고요. 이완을 원하시는 분들이 차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카모마일 같은 차들이 이완에 도움을 주는데, 이때 잘못 드셔서 녹차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든 차를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보통은 음식 섭취 같은 경우는 저녁은 주무시기 6시간 이전에 마무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배고파도 못 자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음식을 준비하셨다가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우리 몸은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 하나씩 매일같이 실천해 보시면서 가짓수를 늘려보세요. 그래서 완성도 있는 내 패턴이 생기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꿀잠의 세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어떤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불안하고 초조해진다거나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아주 효과적인 혈자리 제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꼭 기억하시고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지라는 혈자리인데요. 특히 목 어깨 결림이 심하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시면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손으로 이렇게 뒤통수의 옆쪽을 만지다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과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죠. 이런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일이 없는데
불안감이 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발이 차거나 아니면 쉽게 몸에서 식은땀이 많이 나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원래 소화가 잘 되시던 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복부 팽만감이 심하거나 하는 식으로 소화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고요. 또 머리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 두통이 있는데 이런 증상 때문에 뇌 CT나 MRI를 찍어도 특별히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적인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또 불면증이 심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유 없이 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고 쉽게 예민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경우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머리가 멍해지면서 생각이 잘 안 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떤 행동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에 이어서 이유 없이 설사가 나타난다던가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 정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어떤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자율신경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이런 자율신경 증상 혹은 자율신경 증상과 유사한 신경계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첫 번째로 끊어야 되는 거는 바로 정제당이고요. 음식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혀 아무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이거는 드시고 이거는 드시지 말라고 했을 때 먹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이야말로 정말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정제당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제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가공식품, 과자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카페 음료나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대표적으로 정제당에 해당되거든요. 정제당이 포함된 간식류를 모두 끊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몸이 많이 긴장되시는 분들은 커피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하루 적정량의 커피를 드시는 건 오히려 이로운 점이 많은데요. 그런데 몸이 예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카페인을 먹었을 때 몸이 좀 더 극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불안하고 초조해진다거나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커피도 끊으시거나 아니면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식 혹은 야식을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야식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 10시쯤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 몸은 이제 쉬고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드시게 되시면 갑자기 몸에 비상경고등이 켜지는 거거든요.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얘네를 막 소화시키려고 이제 몸이 다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야식을 드실 때 보통 먹는 종류가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아니면 삼겹살 같은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안 그래도 늦게 먹는 것도 안 좋은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건 역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망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루만 잠을 안 자도 우리 신체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낮에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서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활동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적정량의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 이 자체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면서 몸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몸이 예민해지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단맛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찾게 되는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제당입니다.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 매운 음식 같은 거 땡기시죠? 뭐 떡볶이, 뭐 마라탕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제일 나쁜 경우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또 밤늦게 하게 되죠. 또 잠을 자야 될 때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밤에 잠을 안 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다시 음식을 또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잠이 안 오고, 보통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몇 개월, 몇 년간 지속하다가 몸을 망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자율신경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소화기 문제랑 불면증 문제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내원하신 분들한테는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이런 문제를 많이 여쭤보는데, 저 11시, 12시쯤에 자서 다음날 8시까지 푹 자요라고 예시를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고, 이런 불면 증상 때문에 어떤 수면제라던가 수면 유도제 같은 약을 이미 오래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런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불면증이 잘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수면제 자체가 나쁜 약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한국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진료 형태를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수면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멜라토닌 수용체 약물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은 벤조디아제핀계, 비벤조디아제핀계, 그리고 멜라토닌 수용체,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약물들의 문제점은 조금씩 기전이 다르긴 하지만 의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약물을 쓸 때 원칙은 잠이 너무 안 오시는 분들이, 다음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약물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제 전문의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 단기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면 잠이 오는 게 편하다 보니까 약을 장기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개월, 수년 드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미 수년 이상 드신 분들은 사실상 약을 끊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실제로도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수면제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일부 연구에서는 뭐 치매라던가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보고된 바도 있고요. 잠은 자는데 다음 날까지 계속 약효가 남아서 졸린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처방하에 2주에서 4주간 단기간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환자분들께는 약을 드시지 않고 수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약을 드시기보다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한다던가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우선 이렇게 먼저 치료를 해보는 걸 좀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아주 효과적인 혈자리 제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꼭 기억하시고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회열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마에서 정 가운데 선을 하나 그으시고, 그 다음에 양쪽 귀의 끝을 이어서 위로도 다시 선을 그으세요. 그렇게 하면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만나는 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백회열입니다. 이곳을 2손가락을 이용해서 천천히 지압을 해서 문질러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톡톡 두드리셔도 됩니다. 문지를 때는 7초에서 10초 정도, 또 두드릴 때도 살짝 이렇게 두드리는 정도로 7초에서 10초 정도 자극을 주시면 좋거든요. 실제로 환자분을 치료할 때 많이 쓰는 자리고, 몸이 좀 많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할 때 이걸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극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풍지라는 혈자리인데요. 특히 목 어깨 결림이 심하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시면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손으로 이렇게 뒤통수의 옆쪽을 만지다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거든요. 유양돌기라고 합니다. 유양돌기를 만지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풍지열이에요. 근육으로는 두판상근이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눌렀을 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른쪽 풍지열을 누른다고 하면 이 손가락의 방향이 이 반대쪽 왼쪽 눈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누르시면 후두신경을 눌러서 좀 아프실 텐데 좀 세게 눌러도 괜찮거든요. 7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온 뼈 밑을 눌러서 이번에 오른쪽 눈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7초에서 10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손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바로 신문혈입니다. 손을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 툭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콩알뼈라고 하는데 이 콩알뼈 밑을 내려오다 보면 여기도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신문열이고요. 불안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7초에서 10초간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백회, 풍지, 신문열은 제가 실제로 치료할 때 사용하는 혈자리거든요. 바로 꼭 따라해 보시고요. 한 번에 7초에서 10초,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주 성분에 따라서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체리라던가 바나나, 포도, 키위 이런 과일류가 좀 좋고요. 특히 체리 드실 때는 타트 체리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걸 드시면 좀 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면 영양제로 유명한 트립토판을 함유한 음식으로는 연어라던가 아니면 우유 그리고 치즈 같은 걸 좀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라던가 견과류, 요거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녹차를 추천드리는데 흔히 녹차가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좀 방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데카페인 녹차라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녹차가 있습니다. 카페인 성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성분들이 신경을 굉장히 안정시켜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거든요. 불면증에 좋은 음식을 막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음식을 막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 잠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많이 드시면 또 그게 과식이 되고 야식이 되실 수 있어서 이런 음식들을 적정량 꾸준히 드시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